우선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많은 한미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나 주요 지도자들이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의 많은 부분이 양국 간에 불식이 됐다, 해소가 많이 됐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우위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드 배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한미 군사훈련의 정당성, 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서의 그 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한 한미 참전용사들의 반응, 또 미국 시민들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부는 아직도 한미일, 일본과 안보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를 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바라보는 해법이나 관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한미 간의 이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지만은 미국이 제재에 중점을 두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반면에 우리는 물론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직도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지만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대화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의 골간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 방향도 역시 제재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및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아까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간의 정책 공조입니다. 우리가 동맹의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되고, 동맹은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동맹의 본질은 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전제하에 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안보 이슈에 있어서 동맹 간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동맹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맞고 유사시 전시에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결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있어서 그동안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해온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듯이 기본적으로 정권 생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홍 교수님 강조하신 대로 적화 통일로 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권 생존이 위협받지 않은 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태영호 공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번에 ICBM 발사의 성공을 통해서 미국도 이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사거리는 뭐 미국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보여지고, 또 리엔트리 기술이 이제 아주 그 의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진전이 있었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러한 기술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한미 연합 무력 시위를 하고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핵심 이슈를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첫째,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받아서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에 도달했다. 그럴 때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는 정권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럴 때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유도해야지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시 중국이 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대북 송유 중단이라든가 무역 통제,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은 역시 한반도에서 스테이터스 코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펀더멘탈 대북 팔레시는 변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압력을 가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또 가해서 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미국도 지난 4월에 한 미중 정상회담을 플로리다에서 가지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기회를 줬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장도 10월달 금년 가을에 19차 당대회까지는 중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지만 다음 차기 또 집권이 보장되고 집권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후에는 저는 전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이제 미국이 시동을 걸고 있는데 보다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고, 국제사회와도 이런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실질적인 이런 대북 압박 없이 대화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압박 하에 대화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대화만으로서는 안 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시,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만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를 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해오던 정책과는 다른 정책들을 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서도 한반도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드 배치 문제인데, 사드 배치의 본질은 잘 아시다시피 북핵 미사일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핵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빨리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 국내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드를 배치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 때문에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사드를 빨리 배치하든 늦게 배치하든 1년 있다 배치하든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중국과 세미나를 해보면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 학자들, 군인, 장군, 정치인들, 관료들 다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시기가 중국을 움직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주권 차원에서 확고하게 이런 것은 해야지 다음에 중국이 우리한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비를 못 걸지, 이번에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은 앞으로 우리는 안보 문제 있을 때마다 중국이 시비를 걸면은 못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참모부에 근무할 때, 그때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바다로 들어오든 동해바다로 들어오든 중국이 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주도까지만 와도 중국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확실히 해야 된다. 또 사드 배치를 지금 놓고 성주에 있는 시민들이 그 군용 차량을 검문하고 유류를 몇 달 동안 지금 공중으로 헬리콥터로 수송하고 보급품도 헬리콥터로 수송하고 있는데 민간 주민들이 군 차량을 검문하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비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핵심 요소는 첫째는 전쟁을 우리가 잘 억제할 수 있느냐, 둘째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았을 때 이 두 가지가 현재보다 대등하거나 좋은 상태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전 통제권 전환을 군사주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도 우리는 미군 사령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 공동지휘체제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50대 50으로 편성이 돼서 한미 양국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작전 지침을 받아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작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미 참모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미군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 통제권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조건과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 KMD, KMPR 이런 3축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C4I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된다. 아울러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전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장교들이 주도적으로 연합작전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다음번에 이제 한미 연합연습 강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은 군대가 적의 위협에 앞에서 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연합연습은 방어적 차원의 연습입니다. 저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합연습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통제하고 작전 수행을 해봤습니다. 방어를 위한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해야지 동맹국이 유사시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줄여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은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조치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만약에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든가 해서 연합연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동맹이 계속되는 한 한미연합연습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억제 능력 및 작전 수행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중국의 최대한 북한과 중국의 압박을 가해서 북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되고 대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우리 한국방의 근간이고 사활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한미 간 신뢰를 유지하며 조기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시기보다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았을 때 현재와 대등하든가 또는 작전 수행 능력이 더 우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한미연합 연습을 그러기 위해서 강화해야 된다. 동맹에 대한 스탠스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